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닌데요, 뭘. 아니,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저 그렇게 잘 못해요. 아이,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말은 못했어도 마음속으로 이미 수백 번 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사실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기대를 걸면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먼저 낮추려고 합니다. 실망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이게 겸손처럼 보이죠? 근데 겸손은 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저 말들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름은 지수예요. 나이는 32, 직장을 다닌 지 5년 차입니다. 회사에서 지수는 꽤 인정받는 편이에요. 실수도 적고 맡은 일은 끝까지 잘 해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수 본인은 그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칭찬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냥 팀원들이 잘 해줘서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또 넘깁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제가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기대하진 말아주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지수가 잘하고 있다는 걸 지수만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지수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지수 같은 패턴을 선제적 자기방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망과 거절이 두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실망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대를 없애버리자. 작동 방식은 이래요. 누군가 기대를 걸어옵니다. 그 순간 뇌가 경보를 울려요. 저 기대를 못 채우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려는 게 아니라 기대 자체를 낮춰버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 잘 못해요.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일단 그 순간은 안전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통하면 다음에도 또 쓰게 됩니다. 다음에도 통하면 그 다음에도요. 어느 순간 이게 반사적인 반응이 되어버려요.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지수도 그랬어요. 처음엔 긴장될 때만 그랬는데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일이 잘 됐을 때도 자동으로 손부터 적게 됐거든요. 그럼 이 패턴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항상 조건 없이 오지는 않았죠. 잘해야 칭찬받는다. 실수하면 혼난다.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시키는 거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하나의 공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다른 전략을 찾아요.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대를 없애버리자. 실망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자. 이게 어릴 때는 꽤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 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지수가 좋은 결과를 냈어요. 팀장이 칭찬합니다. 지수는 또 말해요. 운이 좋았어요. 팀장은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지수는 생각하죠. 역시 별거 아니었던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이세요? 지수가 자기를 낮췄어요. 근데 주변이 그걸 정정해주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걸 확인, 평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맞았어. 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이게 반복될수록 자기를 낮추는 말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처음엔 남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 된 거죠.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구조예요. 지수는 이 사이클 안에 있었어요. 본인은 그게 사이클인지도 몰랐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 패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회를 스스로 걷어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먼저 손을 젓거든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찾죠. 팀장이 새 프로젝트 리더를 찾을 때 지수가 가장 적합했지만 팀장은 지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고사할 것 같았거든요. 지수가 스스로 만든 이미지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두 번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낮추는 말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엔 아이, 그럴 리가요, 잘하시던데요 하면서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지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가까워지려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세 번째, 정작 인정받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아픈 결과예요.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는데 막상 인정을 받아도 운이 좋았던 거야, 이번만 잘 된 거야 라고 넘겨버려요. 인정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이미 다 닳아버린 거예요. 지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을 받으면 기쁘기보다 언제 들킬까 무섭다. 자기를 낮추는 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시 지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어느 날 지수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근황을 나누다가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너 왜 맨날 자기를 깎아내려? 지수는 웃으면서 넘기려 했어요. 아니 뭐 그냥 사실이 그런걸. 근데 친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거든. 나는 네가 잘하는 거 다 알거든. 근데 너만 몰라.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수는 그날 집에 오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난 왜 그럴까?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원래 이런 사람인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지수가 당장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음 날도 칭찬을 받으면 손사래를 쳤고 여전히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전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잠깐 스스로에게 묻게 됐거든요. 진짜 운이었을까? 그게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오랫동안 굳어진 믿음의 작은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편한 사람, 사실 편한 게 아니에요.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전략을 지금도 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제가 해봤자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지우는 걸 보면서요.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한테 그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말이 나오려 할 때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럴까?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은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